이 모든 게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아침은 잔잔했다. 도나우강을 따라 흐르는 물결처럼 고요하고 오래된 건물들이 따스한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설렘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 감정의 시작은 어느 겨울밤 우연히 틀어본 한국 드라마 한 편에서 비롯되었다. 단순한 로맨스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마음 깊이 울릴 수가 있지. 드라마 속 배우들의 생생한 감정 연기, 감미로운 배경음악, 그리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인공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어느새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매일 밤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며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감동은 드라마로 끝나지 않았다. 드라마 속에서 흘러나오던 K-POP 그녀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기 시작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인들의 유쾌한 유머와 따뜻한 인간미가 전해졌다. 다큐멘터리 속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북적이는 전통시장의 풍경은 마치 그녀를 한국으로 초대하는 듯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녀는 궁금했다.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거리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한강변의 바람은 얼마나 상쾌할지,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맛보는 떡볶이는 정말 그렇게 매울지. 그녀는 점점 더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었다. 헝가리에서는 한국 문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K-팝 커버 댄스를 추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들도 많았다.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기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한국어 문장을 따라 읽으며 발음을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터입니다. 입 밖으로 처음 내뱉은 한국어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기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취미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한식 요리 체험, 전통 공예 만들기, 그리고 한국 영화 상영회가 열리고 있었다.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보며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달콤한 맛에 감탄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진짜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고 싶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자라났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화면 속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곳은 언젠가 그녀가 꼭 발을 디디고 싶은 현실의 공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랜 시간 동안 동경해온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익숙한 삶을 떠나 낯선 나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건 나에게 온 기회야. 도전해보자. 그녀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온 만큼 자기소개서도 또박또박 한글로 적어 내려갔다. 떨리는 손끝으로 마지막 서명을 남기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국, 내가 간다. 이제 그녀의 여정이 시작된다. 한국이라는 꿈의 무대 위에서 그녀는 어떤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게 될까? 한국의 하늘은 생각보다 맑고 푸르렀다. 인천공항에 내린 에스터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공항의 환한 불빛,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다. 진짜로 왔구나. 한국에. 교환학생 생활을 위해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다.
저 멀리 빌딩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그녀는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대학 캠퍼스는 활기찼고 교수님들은 친절했다.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인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색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다. 생각보다 더 따뜻한 곳이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강의 시간마다 쏟아지는 한국어는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대화는 종종 그녀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을 해석하는데 한참이 걸렸고 지하철에서는 행선지를 놓쳐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기도 했다. 내가 과연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그녀에게 위로가 된 건 바로 한국의 음식이었다. 첫날 기숙사 친구들이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작은 김치찌개집이었다. 빨갛게 끓는 찌개에서 풍기는 진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한 입 떠먹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얼큰하고 구수한 맛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국 음식은 사랑이야. 앞으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 그날 이후 에스터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전통시장에서 김밥과 순대를 맛보며 한국의 맛을 몸소 느꼈다. 비 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전을 부쳐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건 한국의 편리한 생활이었다. 지하철과 버스가 어디든 연결된다는 사실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정류장마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덕분에 길을 헤맬 걱정이 없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신기했다. 헝가리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야. 또한 편의점은 그녀의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 밤늦게 출출할 때면 간편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달콤한 디저트와 다양한 음료를 고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 편리함 속에서 한국의 현대적인 매력을 실감했다. 그러나 한국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편리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전통적인 정취가 남아있는 곳들을 찾았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역사의 숨결을 느꼈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옛 정취를 만끽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녀는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한옥의 나무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와 지붕 아래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도심 속에서 만나는 전통의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낯선 한국 사람, 그리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주던 할머니, 그리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며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 그들의 친절은 그녀가 느끼는 한국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었다. 이곳은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나라야.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에스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한국어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고 밤에는 한강을 따라 걷는 여유도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뜻밖의 사건이 그녀의 한국에 대한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에스터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에스터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 근처의 작은 한식당을 찾았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던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건 내가 알던 김치찌개가 아니야. 찌개 속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돼지고기 조각들이 가득했다. 헝가리에서는 기름진 고기를 즐기지 않는 그녀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비주얼이었다. 당황한 에스터는 한국어로 어렵게 종업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거 조금 덜 맵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종업원은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자 에스터는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결국 그녀는 별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자 예상과 달리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돼지고기의 부드러운 식감과 칼칼한 김치의 조화가 완벽했다. 에스터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낯선 음식에도 조금씩 도전하기 시작했다. 순댓국, 곱창, 청국장처럼 처음엔 겁이 났던 음식들도 한번 맛보면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깨달았다. 한국의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과 이야기가 담긴 문화 그 자체라는 것을. 이 경험은 에스터에게 또 하나의 성장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의 작은 실수나 낯선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에스터의 한국 생활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하철 노선을 헷갈리지 않았고 식당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문을 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실력이 늘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녀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다. 어느 늦은 오후, 에스터는 학교 과제가 끝난 뒤 혼자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한강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기던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기로 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그녀는 무심코 계산원과 눈이 마주쳤다. 다음 분 계산 도와드릴게요. 에스터는 익숙하게 카드 결제를 하고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산원은 아무런 대답 없이 무표정하게 다음 손님을 불렀다. 에스터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한국에서는 항상 친절한 인사를 받았던 그녀에게 이 무뚝뚝한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그날 이후 비슷한 경험이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버스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 심지어 학교 도서관에서도 간혹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걸까? 그녀는 불안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이 문화를 존중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 수지와 함께 대학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기는 자그마한 가게였다. 식사를 마친 후 에스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야, 가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수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스터, 혹시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보인다고 느낀 적 있어? 에스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인사에도 대답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냥 차가워 보일 때가 있어.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한국 사람들은 꼭 화가 나거나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많은 경우엔 그냥 낯설거나 어색해서 그래. 낯선 사람에게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 그리고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을 하니까 지쳐서 무표정이 될 때도 많아. 에스터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인들의 무표정이 꼭 그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녀가 섣불리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조금만 더 다가가 보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 수지의 말은 에스터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에스터는 같은 편의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일부러 계산원이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계산원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에스터는 그 미소 속에서 한국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해는 사라졌고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한국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일기장에 조심스럽게 글을 남겼다. 한국은 여전히 내가 꿈꾸던 그곳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에스터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한층 더 깊고 진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며칠 후 에스터는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그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요즘 교환학생 친구가 있는데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더라. 에스터는 살짝 고개를 돌려보았다. 두 명의 대학생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친구의 애정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특히 김치찌개랑 비빔밥을 좋아한대. 한국말도 엄청 잘하고. 그 순간 에스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그 대화 속 외국인 친구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다. 설령 때때로 오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녀의 마음속 한국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에스터는 다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지는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한국이라는 또 다른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곳이 참 좋아.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따뜻해졌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어느새 끝나가고 있었다. 에스터는 학교 도서관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설렘,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놀라던 순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밤하늘의 한강 산책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모든 게 정말 꿈만 같아. 그녀는 한글로 정성스럽게 보고서를 써 내려갔다.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으며 배우던 한글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송별 파티를 가졌다. 학교 근처의 작은 고깃집에 모인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 정성껏 자리를 마련했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에스터, 너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변했다. 수지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처음엔 김치찌개도 매워서 못 먹더니 이제는 매운 떡볶이도 잘 먹잖아. 친구들의 말에 에스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매운 음식을 겁내지 않았고 한식의 깊은 맛을 즐길 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인 특유의 정과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낀 덕분이었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진 않았을 거야. 에스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친구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주었다. 언제든 다시 돌아와. 여긴 언제나 너의 집이야. 그 말에 에스터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반드시 다시 올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출국을 앞둔 아침, 에스터는 학교 근처의 익숙한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머리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한국어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정류장의 안내 방송, 그리고 가게 앞에서 흘러나오는 K-팝이 어우러져 있었다. 이 모든 소리가 그리울 거야. 에스터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았다.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한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약속했다. 언젠가 또 만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에스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강의 물결과 서울의 야경, 그리고 친구들의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헝가리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한국과 함께였다. 아침에는 K-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다. 한글로 일기를 쓰는 것은 여전히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에스터는 헝가리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에스터는 기쁘게 그 제안을 수락했다. 강의실에 선 그녀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저의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에스터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할게요.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에스터의 마음속 한국은 영원히 함께였다. 몇 달 후, 에스터는 다시 부다페스트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녀의 삶 속에 살아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면 무심코 한글 간판을 찾게 되고 시장에서 김치를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옆 테이블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한국어 맞지? 고개를 돌린 에스터는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고민하는 한 커플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저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순간 에스터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한국과 연결되었다. 비록 몸은 헝가리에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국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K 감동 탐험입니다.